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거리의 악사들이라 불리는 버스커들. 저도 거리 공연 구경하는 걸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버스킹 관련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5년 사이 서울에서만 8배나 급증했다고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거리의 낭만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음공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11월의 첫날 전해드리는 박용의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설립자의 사망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유치원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석촌시장 노점상 철거를 반대하는 상인들과 고육지책이라는 송파구가 맞서고 있습니다. 구이삼동 주민센터 2층과 3층을 바꾸는 공간 재배치 사업에 주민 10명 중 7명이 찬성했습니다. 경비원 감원 바람이 불고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를 결정하는 주민투표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설립자가 사망하면서 졸지에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유치원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죠. 유치원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본청에서는 학부모와 교육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갔을까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선화 기자. 네, 저는 지금 노원구 상계동 꿈동산 유치원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 이 폐원 유치원 유지를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다고요. 먼저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31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 본청에선 꿈동산 유치원 학부모와 교육기관 관계자, 노원구 지역 정치인이 참여한 가운데 꿈동산 유치원 존속을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는 약 1시간 반 정도 진행됐습니다. 당초 알려진 사실은 현행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사립유치원 운영을 위해선 시설과 부지가 경영자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둘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간 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책회의가 끝난 후 회의장 분위기는 매우 무거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던 건지 어제 회의장에 참석했던 노원구 의회 김용우 의원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앞으로 꿈동산 유치원에 대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회의장 분위기는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부에서 법규 개정에 대한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논의된 내용을 보면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을 해서 시도 교육감이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으로 운영을 하자는 그 안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서울교육청이라든가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힘을 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내용으로 고쳐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교육부는 법 개정안을 제시했지만 그 내용안이 하급기관인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이 나서기에는 조금 미흡했다. 예, 그래서 예. 네. 최근 노원구청장과 서울시 교육감이 만나서 꿈동산 유치원을 협동조합형 유치원으로 전환하자는데 공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협동조합형 유치원 어떤 유치원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꿈동산 유치원에 재원 중인 학부모님들과 교사분들이 연합을 해서 비영리 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하자는 취지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의사결정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또 회계 부분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바람직한 모델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 발전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제 회의를 끝으로 그 법 개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이지만 나름 성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향성은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 잘못된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 나가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자는 면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좋아지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 기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방향성은 잡혔는데 넘어야 할 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끝으로 그간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유치원 문제, 그동안의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사립 유치원인 꿈동산 유치원은 지난 7월 설립자가 사망하면서 폐원 위기에 놓였습니다. 네. 현재 이 유치원 건물의 소유주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고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립 유치원은 설립자가 부재할 경우 명의 이전이 불가합니다. 이 학부모들은 지난 여름부터 유치원 존속을 위해서 사방으로 유치원 사정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현재 유치원생은 262명이고 교직원은 33명입니다. 유치원 유예 기간은 내년 2월 말까지인데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유치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네. 지금까지 노원구 상계동 꿈동산 유치원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선화 기자였습니다. 당장 내년 2월까지의 유예 기간인데 이 법 개정까지 너무 빠듯하진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여기에 지지부진한 모습에 이 학부모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노원구 연결해봤습니다. 송파구가 석촌시장 노점상을 이달 중 전면 철거한다고 밝힌 가운데 노점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겨울철 철거인데다 협상도 안 된 상태라며 철거 계획을 미루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석촌시장 노점 상인 100여 명이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점 철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겁니다. 노점 상인들과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철거는 일단 말이 안 된다는 것. 거기에 겨울철 철거는 서울시도 규제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11월에 강제 철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언동설안에 우리 석촌시장 상인들이 연세가 다 드신 분들을 지금 내몰리면 겨울에 무엇을 어떻게 해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지만 송파구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내년 봄까지 노점상에 놓인 소방로를 왕복 2차선 도로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노점 철거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절기 철거 규제는 주거지역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노점과는 별개이고 서울시가 규제하는 동절기도 12월부터 2월까지라는 설명입니다. 협상 과정도 난항입니다. 군은 당초 노점상 전면 철거에서 25개 거리가게 수용으로 이후 50개 거리가게 수용으로 범위를 넓혔지만 상인들은 80여 개 전부 수용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 가게 크기와 배치에 대한 협상도 남아 있습니다. 노점상도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근린공원 뒤편으로 근린공원 앞쪽에 좀 뒤쪽 물러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노점 상인들은 철거를 내년 3월로 미루고 협상을 진행하자고 구에 제안한 상태. 군은 협상은 진행하겠지만 결렬되더라도 무조건 11월 중 철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광진구 923동 주민센터의 2층과 3층을 맞바꾸는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이 사업을 두고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예산 낭비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죠. 최근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70%에 가까운 주민들이 사업에 찬성했습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안전상 필요하다는 의견과 예산 낭비일 뿐이라는 의견이 맞부딪히며 조건부로 광진구의회 추경을 통과한 923동 주민센터 공간 재배치 사업. 주민 설문조사 결과 과반의 찬성이 나오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923동 주민과 도서관 이용자 832명에게 설문한 결과 67%의 응답자가 도서관 이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는 31%, 잘 모르겠다는 반응은 0.8%였습니다. 이로써 사업 시행은 확정됐습니다. 광진구는 조만간 설계 용역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다만 2층 주민센터 맞은편 방향에 구름다리를 놓아 주민통로를 더 만들겠다던 애초 계획은 인근 연립주택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될 전망입니다. 한편 공간 재배치 사업이 예산 낭비라며 반대하던 일부 구의원들은 설문조사 당시 조사원들이 응답자들에게 찬성을 유도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예고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경비원을 감원하려는 움직임이 아파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을 감원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표 과정에 의혹이 제기됐다는 겁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은 지난 16일 주민투표를 거쳐 경비원 47명 중 22명을 감원하는 방안이 결정됐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이들은 올 11월을 끝으로 모든 계약이 종료됩니다. 우리 아가 현상평 위치에 있으면 좋죠. 우리는 뭐 있으라면 있고 나가라면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하지만 투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투표 안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고 주민들이 특정 번호에 투표하게끔 강요받았다는 점입니다. 주민투표를 하면 상식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투표관리위원이 중립을 지켰어야 그 과정이 공정해야 그 결과에 따르는데 지금 우리 아파트는 그렇게 되지 않아서. 또 다른 문제는 경비원들의 고용 형태입니다. 현재는 아파트 단지와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가 경비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 하지만 11월 말 용역업체와 아파트 단지 사이의 계약도 종료돼 남은 25명의 거취도 불분명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계약이 해지가 돼요. 우리 회사도. 네네. 거기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도 안 쓴다고 다른 업체를 아마 공고해가지고 선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저희는 모르고요. 면접을 해서 거기 업체에 맞는 사람을 뽑겠죠. 그런 형태예요, 지금. 현재 해당 아파트에서는 1인 시위가 진행돼 투표의 불공정성에 대한 서대문구의 감사 요청을 위해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상황.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최저임금에 맞물려 경비원 감원 문제가 되풀이되는 만큼 경비원들의 고용을 안정화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이런가 하면 성북구의 한 아파트는 단지 안에 동행 홍보관을 만들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들과의 상생을 시작으로 어느덧 2년이 된 아파트의 동행 발자취를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5년 8월 아파트와 경비원과의 계약서에서 갑을이라는 명칭 대신 동행이라는 문구를 넣어 이슈가 됐던 아파트입니다. 더 나아가 이 아파트는 같은 해 10월 동행 공방을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폐 가구로 의자와 수납함 등 새로운 가구를 만들었고 이는 주변의 복지관과 장애인 단체에 기부됐습니다. 아파트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가구들 그런 거를 잘 이용을 해서 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뭐 간단한 뭐 신발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만들고 또 장애인 단체라든지 그런 데 가서 봉사활동도 좀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스스로 동행에 나선 2년의 발자취가 전시실로 꾸며졌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상장부터 언론에 소개됐던 기록들까지 주민과 경비원이 함께 상생하기 위한 첫 걸음이 어느덧 방 하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북구 동행 시작이 처음에 경비원 문제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경비원들을 가능하면 이제 사회적 약자분이신데 그분들을 보호하자. 우리가 갑질하지 말고 가자는 의미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 아파트의 솔선수범은 성북구 전체로 퍼졌고 성북구의 구정 슬로건에도 동행이라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동행 바이러스가 성북구 전체로 퍼져나간 겁니다. 주민의 주도로 3년 차를 맞은 성북구의 동행. 성북구는 공동체 사업 예산 지원 등의 현실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활발해진 정치권의 지방분권 논의 분위기에 편승해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건데 여기에 국회처럼 지방의회도 독립된 법을 통해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하면 의회의 독립성도 함께 높아진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서울시의회가 내세운 지방분권 과제는 크게 7가지입니다. 정책보좌관 도입과 인사권 독립, 그리고 입법권 강화, 인사청문회 도입 등입니다.
의회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분권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지방분권 7대 과제가 자치화분권을 위해서 의회에서 보기에는 꼭 필수 불가결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에 그치지 않고 의회는 국회에 제안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했습니다. 총 13장 90조로 구성된 지방의회 법안은 7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한 최종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국회에 지방의회법 발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하고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중앙 주도의 획일적이고 수직적인 체계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법 제정의 당위성으로 설명한 서울시의회. 반면 정책보좌관 도입 등 추가 재원이 필요한 과제는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인사동 거리에서 전통 업종이 밀려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사동 상인들이 전통 문화거리를 살리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인사동 문화축제를 박람회 형식으로 열었습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값싼 중국산 기념품과 프랜차이즈 매장이 들어서며 전통이 밀려나고 있는 인사동 거리. 사라져가는 인사동 전통 문화거리를 살리기 위해 상인들이 직접 발벗고 나섰습니다. 인사동 문화축제, 인사동 박람회를 개최한 겁니다. 고미술, 화랑, 표구, 한지필방, 공예 등 5대 권장업종과 한정식, 전통찻집 등 4대 준권장업종 170여 개의 업소가 이번 박람회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상인들의 목표는 인사동을 1980, 90년대 거리의 박물관 모습으로 되찾겠다는 것. 도슨트와 함께하는 인사동 투어 프로그램을 마련해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운 고미술과 화랑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몰랐던 사람들도 참여해가지고 이런 그림이나 고미술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도슨트도 자원봉사자 형태로 모집해 축제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일단 전문 도슨트가 아니기 때문에 미술 작품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위치 위주로 설명드리고 있고요. 미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서 뜻깊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전시 이외에도 한지공예, 도예체험, 차시음 등 여러 가지 체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또 축제 기간 동안에는 50%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인사전통 문화보존회는 앞으로 인사동 박람회의 규모를 더 확장해 세계적인 박람회로 키워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인사동 분위기를 우리 상인들이 좀 바꾸자. 시민들에게 인사동을 좀 더 지명을 알리자. 그래서 좀 박람회 성격으로 좀 키워나가자. 우리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인사동 박람회는 오는 11월 3일까지 인사동 일대에서 열립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백성이 왕에게 북을 쳐 억울함을 호소하는 신문고가 있었죠. 중랑구에는 현대판 신문고라고 불리는 나차소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 어려움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인데 민원 해결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나진구가 찾아가는 소통 현장, 이른바 나차소 현장입니다. 보육 환경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어린이집 학부모들을 만난 자리입니다. 학부모들의 요구와 관심사 역시 더 나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 안전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환경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 주변에 좀 청소나 이런 거 좀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보기에도 좀 안 좋고. 용마산길 사이에 이렇게 큰 블럭이 있는데 거기는 아이들 놀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어린이 놀이터를 지어주실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에 나구청장은 지난해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중랑 프로젝트를 추진해오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서 또 소규모로 어머니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듣고 또 더 좋은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앞으로 제가 약속드린 대로 중랑구를 대한민국 제일 가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지난 2014년 10월 처음 시작해 33회째 이어져 오고 있는 나차소. 지역에선 나구청장을 대표하는 간판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게 구청이 일방적으로 또 구청 혼자 하던 경쟁하던 시대는 지났다.
주민과 또 수요자의 목소리를 같이 담아서 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구정 최고 가치로 내세운 나구청장. 문턱을 낮춘 행정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11월 1일 오늘 한우의 날을 맞아 서울광장에서 지금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축산물 소비 경진대회를 통해 검증된 12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전국 지역 농협에서 인증된 한우와 돼지고기가 전시되며 시중보다 40% 정도 할인된 가격에 판매됩니다. 1등급 등심의 경우 100g당 5,700원, 삼겹살의 경우 100g당 1,25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또한 한우의 날을 기념해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스테이크와 주먹밥 도시락이 제공되며 구매 가격에 따라 계란과 삼계탕 등 사은품도 증정됩니다. 오늘 10월이라고 날짜 쓰셨다가 앞자리를 10일로 바꾸신 분 많으실 겁니다. 지난달 긴 연휴가 있어서인지 유난히 짧았던 10월 한 달이었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시간이 느리게 흘렀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인 오늘, 남은 하루도 후회 없이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박용의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